네,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요즘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 나이를 불문합니다. 20대에서 70대 또는 80대까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부동산을 좀 투자할 때, 이를테면 일반 매매를 하겠다, 또는 경매로 낙찰을 받겠다, 이러려고 할 때, 현장에 가서 물건을 보고, 또 사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오늘은 저의 임장 하기 전 또는 임장할 때의 저만의 노하우를 몇 가지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는 제가 운영하는 1년 투자클럽반, 소액실전반, 임장 특강, 정말 다양한 반에서 임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 1년 투자클럽반에서 양주 옥정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1호선을 타고 갔는데 1호선에서 저희가 덕정역에서 내려서 이제 만남을 가졌는데, 사실 1호선에서 의정부를 지났을 때 급행역이 또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여러분 의정부를 지나서 양주역이 급행역, 다음 급행역은 덕정역, 만약에 중간에 덕계역이었다라고 한다면 급행을 타고 가다가 또 한번 내려서 또 타고 가야 된다.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1호선 북쪽으로, 또 1호선 인천 쪽 남쪽으로는 이 급행역들의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 여러분 9호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9호선도 급행역이 훨씬 더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부동산 가격에도 상당히 정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옥정도 다녀왔습니다만, 사실 옥정에서 요즘 핵심은 뭐냐? 7호선 연장선, 옥정역이 어디에 생길 거냐? 이런 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양주의 옥정 신도시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고읍지구 있어요. 고읍지구.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가장 핵심은 여러분 고읍지구죠. 그죠? 양주에서 고읍지구. 그런데 최근 이제 옥정 신도시가 거의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현재 양주의 핵심은 또 어디 살고 있냐? 고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7호선이 어디로 올 거냐? 고읍을 지나서 옥정 올 건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읍지구에 하나를 놓고 또 하나를 옥정을 주고 추후에 포천으로 빠진다, 이런 점 상당히 좋은데, 아무래도 옥정과 고읍에 하나씩 주기는 약간 뭔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호선 연장선이 어디에 꽂히냐? 정말 애석하게도 옥정 신도시와 고읍지구에 어찌 보면 약간 중간, 사실 이도저도 아닌 이런 느낌은 너무 안타까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어디에 생기는지를 딱 봐야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다, 그죠? 옥정 신도시가 가격이 막 뜰 것 같다. 이유는 7호선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그 7호선에서 기본적으로 역세권으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는 거의 없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지금의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자주 많이 가보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제 임장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뭘 하냐? 먼저 이제 그 지역에 대한 또는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습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날 저희가 어딜 가냐면 저희 경매 소액실전반과 마포구 투어를 합니다. 이번 마포구는 과거에는 합정, 망원, 성산, 홍대 입구 이렇게 갔다면 이번은 좀 약간 다르게 갑니다. 마포역, 그 다음에 애옥의 만리제, 아현역, 그 다음에 2대 지나서 홍대 입구역으로 가는 이런 라인을 이번에는 한번 또 가보도록 합니다. 어떤 물건이 있느냐에 따라서 동선은 약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마포구 투어를 가기 전에 마포구에 대한 개발 호재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개발 호재는 바로 교통 호재입니다. 그죠? 교통 호재.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교통망이 좋냐 안 좋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제가 앞서 얘기한 그 지역을 이제 한번 가볼 건데, 먼저 교통. 여러분 기존에 지하철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포는 5호선, 마포역, 공덕, 애옥에 등등, 또 2호선, 아현역, 이대역 등등, 6호선, 공동역, 대흥역 등등, 그죠? 광흥창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야, 마포구에는 5개 지하철 노선이 있다.
상당히 매력적이다, 여러분. 그죠? 네. 그런데 또 추가로 예정 지하철 노선이 있습니다. 어디? 신안산선. 공동역이 들어오는 거죠. 나중에 서부선, 경전철, 광흥창, 신촌, 연세대. 물론 뭐 신촌, 연세대는 이제 서대문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광흥창역. 마지막으로 서부광역철도, 그죠? 원종에서부터 오는 홍대 입구. 그래서 상암역, DMC역, 홍대 입구역, 그죠? 예. 이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마포구의 철도망, 지하철망은 정말 거의 원탑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가 좋냐? 차로 한 5분에서 한 10분 거리 이내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이런 것들을 탈 수 있다는 라 점 상당히 강점. 또 2021년도 정도에 오픈되는, 그죠? 월드컵 대교. 이런 점에서 본다면 마포구는 상당히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사통팔달 최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만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항상 이번에 마포구를 가죠? 그러면 현재 마포구청장이 유동균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과거에 구청장이 될 때 공약이 있습니다. 가령 경전철 서부선을 좀 빨리 개통했으면 좋겠다. 서부광역철도를 조기 착공했으면 좋겠다. 월드컵 대교, 또 당인이 발전소의 어떤 개발 계획, 뭐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저 스스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 체크, 그 다음에 어떤 계획, 어떠한 실현을 하게 될지,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체크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얼마 전에 여러분, 그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그러면 마포구 하면 노웅래 의원, 정청래 의원이 있었다. 두 분의 공약집을 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먼저 노웅래 의원, 신안산선, 원래 이제 공덕에서부터 서울역으로 가는 건데 중간에 만리제역을 신설을 자기가 꼭 한번 이루어 보겠다. 상당히 강점이 될 것 같고요. 자, 서부선 경전철 이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하게 하겠다. 마포 유수지 개발, 그죠? 마포역 옆에. 그 다음에 공덕역 일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겠다. 이것이 노웅래 의원의 공약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청래 의원, 그죠? 서부광역철도 성산역까지 꼭 연결하겠다. 이런 점 또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성산역에는 사실 지하철역이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당인이 발전소의 발전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임장 갈 때 그 지역의 지자체장, 국회의원들, 그죠? 물론 이제 국가적인 계획도 중요합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분들의 공약, 또 어떤 그런 실천력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 또 이런 데를 갈 때는 서울 2030 도시 플랜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마포구는 어떻게 앞으로 개발이 될 거냐, 마포구는 상암 지역을 어떻게, 또 홍대 이론을 어떻게, 합정 지역을 어떻게, 공덕 지역을 또 어떻게, 이런 계획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포구 도시공간구조 중심지 핵심은 상암입니다, 그죠? 상암. 아쉽게도 마포구의 맨 끝자락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암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지도를 놓고 본다면 가장 핵심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합정, 또 굉장히 편리성이 좋은 곳은 마포, 공덕, 신촌, 아현, 이런 것들이 뭐 전체적으로 저는 상당히 좋겠다라고 하는 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마포구를 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 지도를 거의 한 10번 이상 봅니다. 그죠? 넓게, 좁게, 확대해서 등등등. 자, 그러는 가운데 머릿속으로 스스로가 마포구는 어떻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우측에 마포역, 공덕역, 애호개역 왼쪽으로, 그죠? 중간에 뭐 이를테면 뭐 광흥창역, 뭐 상수역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홍대 입구, 합정, 그죠? 더 지나서 이를테면 마포구청역, 망원역 뭐 이런 라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마포구의 개발 호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온라인에서 여러분 저는 이제 확인합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에다가 짜깁기를 많이 하는 편이다. 그래서 지금 마포구에는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선 연장, 서부선 연장이 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곳은 어디냐면 여러분 광흥창역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광흥창역은 현재 6호선, 서부선이 돼서 더블 섞고 있는다면 최고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광흥창역 근처를, 그죠? 상당히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된다.
두 번째는 신안산선, 그죠? 예,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일단은 1단계가 여의도 들어오잖아요. 이후에 공덕과 서울역으로 들어온다. 그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중간에 만리제, 아까 노웅래 의원처럼. 그 다음에 이제 월드컵 대교. 이거는 뭐 이제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성산대교가 늘 정체가 됐던 거라 이제 그런 점 한번 고민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합정지구 개발안,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당인리 발전소, 그죠? 예, 그 근처를 이제 이를테면 복합시설, 시민공원 근처 만들겠다. 이런 점이 또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마포 유수지를, 그죠? 예, 복합시설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점. 그러면 또 마포역 근처 이런 유수지가 개발된다면 근처에 뭐 이를테면 오피스텔, 상가 이런 데도 상당히 매력적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여러분 현장 가서는 어떻게 해요? 예, 반드시 도보로 걸어 다닌다. 여러분 지역 분석은 반드시 도보로 다녀야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차로 다니면 그 물건만 점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 물건만 좀 아는 것이지. 마포역 근처는 분위기가 어떻고, 공동역 분위기는 어떻고, 애호구역 분위기는 아현역, 상수역, 합정역, 홍대입구역, 망원역 이런 데 분위기가 어떻다. 이런 것들은 직접 걸어봐야만 알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도보로 걷는다라고 하는 점까지 제가 여러분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항상 임장하기 전에 스스로가 먼저 많이 공부하고 지도도 많이 보고 그 지역의 개발 호재 또는 그 지역에서 좀 약간 악재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현장에 가서 중개사무소에 가서 반드시 시세를 물어보고 중개사무소에 가서 그 지역의 악재, 호재 또 중개사무소에서 최근 그 지역의 어떤 아파트 가격의 흐름 또 토지의 흐름, 상가, 오피스텔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체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임장, 지역 분석과 현장 분석,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을 할 때 개략적으로 좀 확인하는 저만의 노하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도보로 걷는다. 저는 그 지역의 지자체장, 국회의원들의 공약집을 잘 살핀다. 지도를 사전에 많이 본다 라고 하는 점. 물론 뭐 이 외에도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저만의 노하우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아파트 시장은 앞으로도 점점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빠질 것 같지만 풍부한 유동자금 갈 데가 없다. 예, 부동산 시장 유익 있게 좀 봐줘야 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자주 많이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을 통해서 쏠쏠한 수익을 반드시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